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이번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책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그 책에서 단어와의 의미와 관련된 건 다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지금. 그런데 너무 설명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좀 빈약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할까? 왜냐면 이거를 단독 문제로 어떤 정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주 깊이 있게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지금 이 개념들을 알고 있느냐, 이 개념들을 사용해서 어떤 다른 사전 문제나 다른 어떤 어휘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도 좀 제가 어려워요. 왜냐면 설명할 게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태소라든지 문장이라든지 합성어, 파생어, 품사 이런 것들은 설명할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많이 설명할 거리가 없어서 제가 좀 이 부분은 영상 올리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유의관계가 뭐고 유의어가 뭐고 반의어가 뭐고 상의어, 하의어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거를 막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정의를 외운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냥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으로 무슨 관계가 나오고 있냐면 유의관계가 나왔어요. 유의관계가 뭘까요?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를 유의어라고 하는데 유의어, 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로 들어져 있는 단어들이 간혹과 이따금, 간혹이나 이따금이나 비슷한 의미잖아. 그치? 그리고 걱정과 염려 이런 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아빠와 아버지 아주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한 의미잖아. 자, 그러면 유의어와 동의어는 뭘까요? 동의어라는 것도 배웠던 것 같아. 동의어는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유의어와 동의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의어는 A 단어가 이제 A와 B 단어가 서로 동의 관계라고 했을 때 이 A와 B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 대체가 가능해. 근데 유의어는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어감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완전히 대체는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걱정이나 염려는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많이 네가 걱정이 돼. 나는 너가 염려가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아버지, 아빠, 부친 이게 지금 다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빠와 부친은 항상 대체가 가능할까요? 제가 아버지 뭐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빠 뭐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부친 뭐 하세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유의관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유의관계가 뭐다? 비슷한 의미관계. 그러니까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를 유의어. 그럼 당연히 짝이 있겠지. 그치? 짝이 있어요. 그래서 짝이 있을 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유의관계구나, 유의어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관계에 반의관계가 나왔네요. 반의관계는 좀 할 말이 많아요. 뭐냐면 어떤 둘 이상의 단어가 있어. 근데 이 단어가 반대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반대되는 의미관계가 바로 반의관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의미는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에는 의미 요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저씨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아저씨의 의미 요소는 일단 사람이어야 돼. 그치?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성별은 남자여야 돼. 그리고 기혼의 여부에서 뭔가 기혼? 그죠? 기혼의 느낌이 나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 뭔가 기혼의 느낌이 나야 되고. 그리고 또 아저씨는 좀 나이도 좀 많아야 될 것 같아. 최소 30대 이상, 30대 이상. 이런 것들이 다 아저씨의 의미 요소예요. 아저씨를 구성하고 있는 의미 요소야. 그러면 이제 아저씨의 반의어는 아줌마란 말이에요. 아줌마. 그러면 얘의 의미 요소를 살펴보면 일단 사람이어야 돼. 그치? 그리고 여자, 성별은 여자여야 돼. 그리고 기혼이어야 돼. 그리고 한 30대 이상이라고 해볼까? 30대 이상.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 요소가 있을 때 지금 아저씨와 아줌마에서는 뭐만 달라요? 성별이라는 의미 요소, 남자냐 여자냐 요것만 다르죠.
이렇게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반의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자, 아저씨와 아가씨는 어떨까요? 아가씨. 뭔가 좀 비슷해 보이잖아. 아저씨, 아가씨. 그치? 뭔가 반의어처럼 생겼어. 그러면 아가씨는 일단 사람이야. 그치? 사람이고, 여자야. 기혼은 어때요? 결혼의 유무? 이거는 좀 뭔가 미혼의 느낌이 나. 그치? 아가씨는 미혼. 그리고 뭔가 30대 이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젊은 것 같아. 그치? 그럼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의미 요소 중에서 아저씨와 아줌마는 단 하나의 의미 요소만 대립됐어. 그치? 그런데 아가씨와 아저씨는 성별도 다르고 기혼의 유무도 다르고 뭔가 나이도 달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반의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요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반의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만? 단 하나의 의미 요소만 대립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반의관계에서는 조금 더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반의어의 유형이 있어요. 반의관계의 유형이 있는데 총 3가지가 있다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뭐 이제 이게 뭐 상보반이요, 뭐 무슨 반이요,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문제마다 그리고 교과서마다 그리고 뭐 어쨌든 학자마다 이름이 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번 반이요, 2번 반이요, 3번 반이요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기를 주거든요. 만약에 이런 반의어의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보기를 주는데 뭐 무슨 뭐 이런 것을 막 정의를 막 해줘. 뭐 이런 반의어를 무슨 상보 반의어라 한다. 뭐 등급 반의어라 한다. 또는 정도 반의어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반의어의 유형이 나온다면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 방향으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의어는 뭐냐면 중간항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중간항이 있는 반의어. 중간항이 있는 반의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항이 없는 반의어가 있어. 2번 반의어예요. 이게 1번 반의어는 길다 짧다 이런 거야. 길다 짧다. 어때? 중간이 있잖아. 그치? 뭐 길다가 만약에 10cm야. 그럼 짧다가 1cm야. 그러면 그 중간에 무수한 2, 3, 4, 5, 6, 7, 8, 9cm가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중간항이 있는 반의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희다와 검다는 어때요? 희다, 검다. 희다와 검다, 밝다와 어둡다 이런 것들도 다 무수한 중간이 존재해. 그치? 뭐 넓다, 좁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중간항이 없는 건 뭐냐? 중간항이 없는 건 죽다, 살다 이런 거 있잖아. 죽다, 살다,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항이 없는 반이에요. 뭐 출석, 결석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세 번째 반의어는 뭐냐면 세 번째 반의어는 뭔가 좀 상대적인 반의어예요. 상대. 뭐 이거를 뭐 방향 반의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항이 있다 없다 그리고 상대적이다 요 3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반의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다 가다. 오다 가다. 그리고 주다 받다. 주다 받다를 보니까 딱 느낌이 오죠. 그죠? 주다와 받다는 서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치? 자, 그리고 또 이런 건 어때요? 선배와 후배. 선배, 후배. 선배, 후배도 상대적인 반의어예요. 이 3번 반의어인데 A라는 사람이 선배야. 그럼 B라는 사람은 A의 후배가 돼. 그치? 자, 그리고 또 뭐 남편과 아내 이런 것도 마찬가지.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 이 상대적인 관계의 반의어예요. 오른쪽과 왼쪽 어때요? 이것도 상대적인 관계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의미의 반의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냐면 다음 중 반의어의 유형이 다른 것은 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 뭐냐면 뭐 1번 뭐 오다 가다, 2번 주다 받다, 3번 선배 후배, 그리고 뭐 4번 뭐 남편 아내, 5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온 거야. 만약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지. 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중간항이 없는 반의어지 서로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그래, 상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 만약에 뭐,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부부니까, 상대적인 의미 아니야. 왜?
A가 B의 할머니면 B는 A의 할아버지가 돼야 돼. 그게 아니잖아. 남편과 아내는 A가 B의 남편이야. 그럼 B는 A의 아내가 돼. 그치? 그런 관계야. 근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럼 할머니와 손녀 이랬어, 만약에. 할머니, 손녀. 그러면 이건 상대적인 관계가 되죠. 그죠? 할머니는 A의 할머니야. A가 할머니야. 그럼 B는 손녀가 돼. 그치? 그럼 B는 손녀니까 A가 자신의 할머니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가 가능한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반의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의어에서는 두 가지를 알면 돼요. 하나는 뭐라고? 단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한다. 손자와 할머니는 반의어가 된다? 안 된다. 왜? 성별도 다르잖아. 그치? 성별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와 손녀는 가능하다. 그치? 왜? 성별 같잖아. 뭐만 달라? 세대만 다르죠. 그래서 단 하나의 의미 요소만 대립되는 관계가 반의 관계고, 이 반의 관계에는 중간항이 있는 경우와, 그치? 그리고 중간항이 없는 경우와 상대적인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의어가 있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나왔어.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슨 관계에 해당할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2번이죠. 어떤 친구가 3번 아니에요? 상대적인 관계 아니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중간항이 없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나요? 이해돼야 돼, 이거. A가 아버지고 B가 어머니였을 때 그러니까 A가 B의 아버지가 돼야 돼. 아니잖아. 그치? 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상대적인 관계가 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대적인 관계가 안 된다. 자, 그러면 2번 반의어가 되는 거고, 중간항이 없는. 그리고 위와 아래는 어때요? 당연히 중간항이 있다? 아니야. 위와 아래는 상대적인 관계야. 그치? 그래서 A가 위라고 하고 B가 아래라고 했을 때 B가 이제 B의 위에 있는 게 A가 되죠. 그죠? 그래서 위와 아래도 상대적인 관계 3번 반의어다. 이렇게 일단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관계가 나왔어요. 이제 상하관계가 나왔는데 상하관계는 상의어와 하의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예문을 한번 볼까요? 예문에 식물과 소나무가 나왔어. 식물과 소나무가 나왔어. 자, 그러면 식물이 소나무를 포함하죠. 그죠? 그리고 소나무는 식물에 포함돼요. 그러면 이렇게 포함하는 단어를 우리는 상의어라고 하고, 상의어. 그리고 소나무처럼 이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의어.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상하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상하관계에서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식물은 소나무랑 있을 때는 상의어야. 그지? 그런데 만약에 생물이라는 단어가 있어. 생물에는 식물과 동물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생물과의 관계에서는 생물이 상의어가 되고, 그죠? 상의어가 되고 식물이 하의어가 돼. 그러니까 이 상하관계라는 거는 식물은 무조건 상의어야. 식물은 무조건 하의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상대적인 의미 관계로 봐야 한다. 상대적인 관계이다. 그치? 소나무도 하이어. 지금 식물이랑 봤을 때는 하이어지만 소나무도 엄청 많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는 소나무가 상의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하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이렇게 상대적인 관계에서, 그죠? 상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어떤 단어가 절대적으로 이건 상의어다, 이건 하의어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하관계에서 조금 더 정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제가 의미 요소라는 말을 했잖아요. 의미 요소, 아저씨, 아줌마 할 때 의미 요소라는 말을 했어. 아저씨를 이루고 있는 의미 요소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뭐 기혼이고 남성이고 뭐 나이 30대 이상의 뭐 이런 것들이 의미 요소예요. 그런데 상의어와 하의어 중에서 어떤 말이 의미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어렵나 너무? 이거 어렵나요? 자, 다시 상하관계에서 상의어와 하의어가 있을 때 어떤 말이 더 많은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어떤 말이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상의어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포괄적. 넓은 의미라고. 넓은 의미. 포괄적. 그리고 하이어는 상이어가 그렇고 하이어는 되게 구체적이고 뭔가 개별적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상의어를 나타내는 의미 요소보다 하이어가 갖고 있는 의미 요소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문제 아주 좀 몇 년도 넘은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상의어는 하이어를 포함한다. 무슨 말일까? 상의어는 하이어의 의미 요소를 포괄한다. 맞을까요? 아니야. 의미 요소는 하이어일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하이어가 상의어를 함의한다. 함의라는 단어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함의는 의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식물 이랬어. 식물. 그러면 동물이 아닌 것. 그치? 그리고 뭐 광합성을 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이제 광합성을 하는 것. 이 정도로 정의를 했다고 하면 소나무는 어때요? 일단 동물이 아니야. 그지? 그리고 광합성을 해. 그리고 다른 의미도 더 있죠. 뭐 잎이 뾰족해. 뭐 침엽수. 이런 식으로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소나무라는 단어가 하이어가 식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더 구체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함의라는 개념에서 보면 하의어가 상의어를 함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나무가 식물을 함의하는 거지 식물이 소나무를 함의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함의는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하관계는 상대적인 의미다 라는 것과 그리고 상의어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하의어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의어가 상의어를 함의한다. 의미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의어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다의어와 동의미의어인데 지금 이 수능 특강에 보면 이렇게 옆에 날개에 조금 설명이 되고 끝나 그냥. 왜 그럴까요? 이거에 정의를 묻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정의를 묻는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어떤 사전 문제를 던져주고 A와 B가 별개의 단어로 기술되느냐 사전에서 아니면 뭐 A가 중심 의미냐 주변 의미냐 뭐 이런 거를 묻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막 세세하게 막 세부적으로 정의로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일단 정의라도 볼게요. 서로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를 다이어라고 하고 발음할 때 소리는 같은 소리가 나지만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둘 이상의 단어를 동의미의어라고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짜증나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좀 예를 볼게요. 예를 봤을 때 만약에 손 이랬을 때 손은 일단 핸드, 그치? 뭐 핸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치? 그리고 또 어떤 뭐 일손의 의미도 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막 이렇게 핸드의 의미와 뭐 일손의 의미와 등등등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핸드의 의미와 이제 일손의 의미는 얘네들은 다의 관계라고 해. 다의 관계,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 그랬을 때 손에서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뭐예요? 핸드죠. 그죠? 그랬을 때 이 핸드가 바로 중심 의미가 되고 중심 의미 여기에서 파생된 다른 의미 좀 더 넓은 의미가 주변 의미가 돼요. 이건 이따가 사전 문제에다가 나오면 어떤 게 중심 의미고 어떤 게 주변 의미인지 그건 좀 이야기할게요. 자, 그런데 손에는 다른 손님을 의미하는 손이 있어. 저기 손이 오네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단어 안 쓰는데 옛날 사람들은 썼어. 옛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저기 어디 뭐 손님이 오시는데 그 손님의 손은 어떨까요? 얘는 완전 게스트의 의미.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럼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 이런 관계가 바로 동의미의 관계예요. 자, 다시 손에서 핸드의 의미와 일손의 의미 얘네들은 뭐라고? 다의 관계. 다의어 또는 다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손님의 손과 그러니까 핸드의 손과 손님의 손은 동의미의 관계.
동음이의어 또는 동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을 좀 봐보세요. 다의라는 거는 의미가 한 단어 안에 의미가 여러 개라는 거야. 그러면 손이 핸드와 일손을 나타낼 때 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럼 다의 관계야. 그치? 그랬을 때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중심 의미가 되고 뭐 일손을 나타내는 말이 주변 의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핸드의 손과 게스트의 손은 완전히 의미의 연관성이 없다. 그런 거를 우리는 동음이의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전에는 어떻게 실릴까요? 다의 관계는 하나의 단어로 기술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손 1 이랬을 때 1-1 핸드 그리고 1-2 일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손 핸드의 손과 그 게스트의 손은 손 1, 손 2 이렇게 별개의 단어로 기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봤을 때 이게 다의 관계인지 이게 동음이의 관계인지 요거를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얘가 나오는 것도 웃겨요. 지금 봐봐. 다리와 다리. 다리와 다리. 첫 번째 다리는 이제 우리의 그 레그 다리고 두 번째 다리는 이제 우리가 건너가는 교각할 때 다리예요. 이랬을 때 의미는 어때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소리는 똑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동음이의어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소리만 똑같은 경우가 있어. 표기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다른 표기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붙이다와 붙이다. 자, 내가 풀로 색종이를 붙이다 이랬어. 그럼 붙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편지를 A가 B에게 편지를 보내다의 의미로 붙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 뭐 택배를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이럴 때는 똑같단 말이야. 지금 뭐가? 발음만. 지금 표기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표기는 다른데 소리가 같은 경우 이것도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왜 동음이의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수능 특강 그 책에서 단어의 의미랑 관련되는 문제는 일단 다 가지고 와봤는데 뭐 그냥 풀면 되는 문제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경우, 여러 의미를 지닌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어떤 단어가 다의어인 경우, 이거야, 다의어. 아까 손 1, 손 1-1, 손 1-2 할 때 그 다의어. 그런 경우에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나 유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반의어 뭐라고? 반대되는 말이라고. 유의어 뭐라고? 유의어 비슷한 말이라고. 그치? 그래서 뭐 기역과 니은의 적절한 반의어와 뭐 유의어를 골라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는 반지를 돌려 뺐다 이랬을 때 빼는 거야. 그러면 빼다의 반대는 끼다야. 이 상황에서는. 근데 5에서 3을 빼면 2가 된다. 이때는 어때요? 이 빼다의 반의어는 더하다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벽에 튀어나와 있는 못을 뺐다 이랬을 때 이 빼다의 반대는 뭐예요? 빼다의 반대? 벽에 튀어나와 있는 못을 빼다. 뭐야? 뭐 넣다. 뭐 이런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뭐 반의어를 찾아라, 유의어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의 어휘력을 시험하는 문제이지 반의어에 무슨 유의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뭐 의미를 묻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휘력을 시험하는 문제에서 반의어의 개념, 유의어의 개념 이거를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의어가 뭔지, 반의어가 뭔지, 유의어가 뭔지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드디어 사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사전 문제는 우리가 배운 개념들, 지금 뭐 다의어, 뭐 다의어에서 중심 의미, 주변 의미, 그리고 뭐 반의어, 반의 관계, 그리고 또 뭐 유의어 이런 말들이 다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이 사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사전 활용하기에서 가까이에 부사 이렇게 돼 있고 명사 이랬어요. 두 가지 품사로 사용되고 있고 부사에는 1, 2, 3이 있어. 그러면 이 1이 바로 중심 의미가 되고 중심 의미 2와 3이 주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변 의미. 그러니까 중심 의미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3번, 4번, 5번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주변 의미. 자, 그리고 뭐 멀리도 마찬가지네요. 부사와 명사가 있고 근데 이 부사, 명사 이걸로 끝이네. 그럼 얘네들은 다의어가 아니네. 그지? 멀리 1은
그냥 부사로만 쓰이는 거고, 그지? 부사 하나의 의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문제에 가까이와 멀리 모두 두 개의 품사로 쓰인다. 그거는 이제 이 사전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몇 개, 만약에 부사, 명사 말고 관형사가 있다고 쳐.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세 개의 품사로 쓰이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선 부사, 명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품사로 쓰이는 게 맞고, 가까이 이와 멀리 이는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 그러네. 왜? 가까이 이는 명사, 가까운 곳, 그리고 멀리 이도 명사, 먼 곳이니까 완전히 반의 관계. 그치? 완벽하게 반의 관계예요. 가까이와 멀리가 명사로 쓰일 때 모두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거는 뭘 봐야 돼요? 가까운 곳, 그리고 먼 곳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가까이 1은 다이어로. 어때? 맞잖아. 다이어 1, 2, 3이 있었으니까. 그치? 중심 의미에서 멀어지면서 의미 적용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네. 중심 의미에서 멀어진 건 맞아. 왜? 1에서 2, 3으로 갈수록 중심 의미에서 멀어지는 주변 의미라 그랬어. 그치? 그런데 의미 적용 영역이 축소되느냐? 이건 또 다른 거지. 그치? 의미 적용 영역이 달라지는 거지 축소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의미 적용 영역이 축소된다라는 거는 상의어 하의어에 나올 법한 그런 서술이지 이 다의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멀리 1의 용례로 우리는 서울과 멀리 떨어진 시골로 이사했다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멀리가 1이니까 부사로 사용됐느냐만 확인하면 돼요. 멀리가 뭘 꾸미죠? 떨어지는 꾸미니까 부사로 사용된 게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는데, 다음 문제도 이제 사전 문제인데 이 사전을 수정한 전후의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표제어가 있고 그리고 뭐지 수정 전과 수정 후 이래서 수정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지 1번부터 5번을 보면 중심 의미냐 주변 의미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심 의미가 뭔지 알고 주변 의미가 뭔지 안다면 이걸 잘 비교해가지고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심 의미가 아까 뭐라 그랬어? 꿈 같아의 1과 2가 있을 때 1이 중심 의미, 2가 주변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정 후에 보니까 세월의 흐름이 매우 빠르다. 뭐 이게 있고 무엇이 더덥고 허무하다. 그리고 3번 매우 좋아서 현실이 아닌 것 같다. 여기 3번이 추가됐죠. 그럼 이 3번은 중심 의미가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주변 의미가 추가된 거예요? 당연히 주변 의미가 추가된 거지. 이렇게 1번이 중심 의미고 나머지가 주변 의미다 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니은도 한번 볼까요? 작전이야. 작전 1과 2가 있어. 그러면 1이 뭐야? 당연히 중심 의미가 되고 2가 주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작전 옆에 01이라고 작게 써 있어. 여기 조그맣게 써 있는데, 그리고 디귿도 보면 막에 07이라고 써 있어. 그럼 이건 뭘까요? 이 01과 07은 지금 작전 01이 있고 작전 02가 있고 작전 03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은 여기서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지만 완전히 다 별개의 단어로 기술된 단어들이 많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작전 01 안에 1, 2가 있어. 이거는 다의어. 그치? 그래서 1이 중심 의미, 2가 주변 의미. 그럼 뭐 디귿도 막 7인데 지금 01, 02, 03 이런 식으로 7까지 있다는 거잖아. 그 뒤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동음이의어가 매우 많구나. 근데 막 7에 1, 2, 3이 있어 또. 그치? 그럼 이 관계는 뭐예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 다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중심 의미, 2, 3번이 주변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옆으로 보니까 수정 후를 봤더니 1과 2만 남았어. 그러니까 3번이 없어졌어. 주변 의미가 하나 삭제됐네. 그치? 그래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이런 거를 잘 아느냐, 요걸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전 문제를 좀 보다 보면 이런 단어의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유의어, 그리고 다의어, 동음이의어, 반의어, 그리고 또 아까 뭐죠? 상의어, 하의어, 상하관계 이런 정의를 알고 이 정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걸 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다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